안녕하세요.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첫 번째 1강 1독을 했는데요. 제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막상 책에 대한 소개나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책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그저 감상과 느낌 위주로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다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제가 원하는 책만, 재미있고 좋아하는 책만 읽을 수가 없어요. 그저 공부를 재미로 즐거워서 했을 때, 학생 때는 우선 당장 재미있는 걸 추구하면서 나에게 흥미가 있는 그런 책들을 위주로 읽었는데요. 이제는 가르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꼭 굳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는 책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갖고 재미있는 그런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책들, 이러저러한 책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마침 제가 재밌어 하고 저하고 잘 맞는 그런 책을 발견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책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나하고는 맞지 않았던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는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요. 논문을 쓰거나 강의의 어떤 요소로서,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강의를 하게 되면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재미는 없었다. 네, 그리고 악의 평범성이 맨 마지막에 겨우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차라리 아렌트의 다른 책을 읽어라 라고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니까요. 그 책을 좋아하는 여러분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 아니고요. 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못된 거나 나쁜 것 아닙니다. 이건 취향 차이입니다.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저는 모더니즘보다 포스트 모던한 학자들을 더 좋아합니다. 실은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도 좀 포스트 모던한 학자의 축에 속하긴 하죠. 제가 열심히 칸트, 하이데거, 헤겔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모더니즘의 근대의 정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한 학자들은 다 이 학자들을 넘어서서 비판하면서 반대하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그러면서 학문을 펼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칸트, 하이데거, 헤겔 같은 학자들을 먼저 하는 이유는 결국엔 포스트 모던한 학자의 그런 글들과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는 포스트 모던한 학자들까지 넘어서는 쪽으로 학문을 더 가고 싶어서 밟는 단계 혹은 초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한 학자들만 공부하다 보면 근대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고요. 포스트 모던한 학자들이 이런 학문을 펼치는 그 역사성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인 책까지는 말을 안 하겠는데요. 포스트 모던한 정점에 있는 그 지젝이란 학자를 보면요. 이 책 저 책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젝을 번역했는데 지젝은 당연히 칸트나 하이데거 헤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한 사람들은 칸트나 하이데거 헤겔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잘못 번역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제 지식과 아는 것에 비추어서 다시 새롭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우선 이 칸트, 하이데거, 헤겔을 잘 읽어 나가면 포스트 모던한 책들을 번역했을 때 번역자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도 잘 파악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한 학자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대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먼저 알아본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근대적인 학자들 좀 알고 나서야 포스트 모던한 학자들의 책을 읽어야 되는 건가?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좀 포스트 모던한 학자들의 책을 먼저 보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반가운 소식은요. 아무리 대가라고 해서 모든 책들을 다 어렵게 쓰지는 않습니다. 칸트를 보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가장 어렵고요. 그 외에 짧게 논문 형식으로 쓴 글들은요. 좀 쉬운 것들도 있어요. 너무나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스터 모던한 학자이면서도 그 사람이 쓴 조금 쉬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자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하는 책입니다. 자크 랑시에르는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의 학문의 하반기에 들어서는 정치와 미학을 같이 결합하여 학문을 펼치기도 해요. 정치 철학과 미학이라 전혀 연관이 없고 전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함께 한다니 놀랍고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학자만 알고 어떤 한 분야만 알고 있는 것, 오늘날에는 이런 분야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학문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접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종격 투기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태권도만 잘하면 됐고, 복싱만 잘하면 됐고, 유도만 잘하면 됐고, 레슬링만 잘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종격 투기에 들어와 보십시오. 뭐 하나만 잘해서는 결코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런 무술뿐만 아니라 주짓수, 킥복싱, 무에타이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격투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잘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이고 챔피언이 되는 것처럼 학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딱 하나의 분야, 철학이면 철학, 언어학이면 언어학, 정신분석이면 정신분석, 과학 철학이면 과학 철학, 이렇게 한 분야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통합적이고 통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선배들이 부럽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전공만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전공이기 때문에 다른 전공 쪽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의 공부를 하면서도 과거 선배들처럼 어떤 하나의 전공 분야만 알고 있다는 건 나는 그만큼 공부를 안 해요. 나는 그만큼 지식이 부족하고 많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 말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소개하는 건 자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이 책인데요. 아마 자크 랑시에르의 주저 혹은 유명한 책들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도 공부를 하게 되는, 함께 읽게 되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저 랑시에르가 쓴 책들 중에 비교적 쉬운 책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체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나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윤리란 무엇인가? 한정된 자원과 재화 속에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분배하는가를 따지는 학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윤리학은 일종의 정치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벌써 윤리학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란 자고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나 재원들은 한정적인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좋은 것인가? 이게 바로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함께 생산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똑같이 나누는 것,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노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권리를 가져가게 하되, 그래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유해야 되는
정치적인 행사권은 동일하게 놔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거권 같은 거겠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많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민주주의도 어떤 정치 체제에 속한 하나에 불과한 걸까요? 그러면 제가 설명했던 대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체제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면 랑시에르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는 완벽한 형태, 그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 형태의 정치 체제를 구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민주주의는 부르주아들을 옹호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잘 유지시키는 하나의 사회 체제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갖게 된 것을 랑시에르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 55쪽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민주주의의 범죄에 대한 고발을 지지하는 민주주의, 무제한성, 사회라고 하는 방정식은 3중의 작업을 가정하게 된다. 우선 민주주의를 하나의 사회 형태로 보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이 사회 형태를 평등한 개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로 간주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모든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량 소비에서 시작하여 노동투쟁, 소수 집단의 권리 주장에 이르는 모든 특수성을 포용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의 고유한 속성인 무제한 성장의 추구를 민주주의와 동일시되고 있는 대중적인 개인주의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즉 정치, 사회, 경제를 하나로 묶어서 민주주의를 분배의 논리로, 분배의 원리로 파악되는 선입견이 있는 거라고 랑시에르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랑시에르가 말하는 치안과 정치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어졌던 분배의 논리는 정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치안이라고 랑시에르는 말을 해요. 하나의 사회가 큰 무리나 혼란이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치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는 결코 분배의 논리로 환원시킬 수 없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정치란 뭘까요?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 바로 치안의 논리, 분배의 논리, 즉 한 사회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펼치는 어떤 논리에서 제외되고 소외되고 벗어난 사람들, 그 사회 체제에서 몫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 실은 나는 이 사회 체제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지만 나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이다 라고 외치는 것. 이런 것이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이해하면 민주주의야말로 정치의 기본적인 생각과 사유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살게 되면 사람의 질일이 높아지고 이 사회가 평온하고 계속 더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사회가 잘 돌아가고 이 체계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게 만드는 논리가 아니라 그 논리에서 제외되고 그 논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요구한다면 사회는 혼란해지겠죠. 혼잡해지고 복잡해질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이걸 민주주의로 이해한다면 민주주의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이 책 91쪽의 한 부분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민주주의 인간과 민주주의 사회의 무질서라는 우스꽝스러운 자화상은 모든 사물들의 질서를 부여한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다시 말해 만일 민주주의가 모든 사회의 관계를 뒤집어 놓듯이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관계를 정복시키는 것이라면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는 다음의 사실을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관계가
다른 사회적 관계들과 동질적이라는 관점과 양자 간의 차이를 주는 원칙이 부자 간의 차이, 그리고 연장자와 젊은이 간의 차이만큼이나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은 사회 질서와 통치 질서 간의 연속성을 보장해준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보다 먼저 인간 사회의 관습 질서와 자연 질서 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민주주의는 뭐예요? 사회를 전복시키는 거고요. 이 사회 관계들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 전도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관계를 혼란하게 보면요, 전도시켜 보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아주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들에, 그런 선입견에 빠져 있었구나,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랑제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는 이 사회가 잘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계속 없는 자들의, 소외된 자들의 끊임없는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만드는 것,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주의에서 가능하겠어요? 결코 가능하지 않겠죠. 거기서는 당과 수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어딘가로 끌려가거나 목숨을 잃을 테니까요. 민주주의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부분 더 읽어드릴게요. 이 책 106쪽 또 하단인데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헌정의 한 형태도 아니며 사회의 한 형태도 아니다. 인민의 권력이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권력이 아니며 다수의 권력도, 노동계급의 권력도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통치받을 자격만큼이나 통치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고유한 권력인 것이다. 우리는 다수의 횡포, 정치가의 우둔함, 그리고 소비지향적 개인들의 경박함을 비난하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인민의 권력을 제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치 자체를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안정망 구축,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 이 사회가 크게 부당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는요, 이 사회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논리와 주장에서 계속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통치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통치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외치고 주장하는 형태니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다들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바이러스라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퍼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소외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요.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치체제, 장치가 바로 민주주의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고 저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민주주의를 어떤 분배의 논리로, 하나의 사회 유지나 정치 제도로 봤을 때는요, 저도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 몫을 잃은 사람들, 여기 이제 인민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데모스라고 하죠. 다른 책들도 많이 인민이라고 번역해요. 그렇게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정치라고 한다면,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민주주의는 계속 필요하고, 아니 민주주의야말로 전 세계, 전 나라 사회 국가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랑시에르가 말하는 치안과 정치를 약간 구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닌 랑시에르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전체 공동체와 그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매우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랑시에르는 계속 사회나 공동체의 담론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사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주어진 이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눈여겨서 볼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랑시에르는 지금 굉장히 핫한 학자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인지 한번 맛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읽으면 매우 좋은 책일 것 같네요. 자, 일강일독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나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책으로 한번 제 마음대로 선정해서 가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강의 여러분들 잘 들어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